자, 그러면 요거 좀 중요해요. 금리 인하는 1회라고 지금 연말까지 점도표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 이게 아침에 제가 매일 기사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저도 적어놨잖아요. 연내 1회 금리 인하 수준의 점도표를 제시했고 예상대로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했다, FOMC에서. 근데 왜 올라갔냐? 시장은 물가 둔화에 1차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다 라고 리드문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적으면서 쭉 적어놨긴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직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일제히 하회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원 CPI가 3년 내 최저치입니다. 물가가 많이 잡혔는데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파월이 오늘 이 CPI가 잘 나왔다고 몇 번을 언급을 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좋겠다, 향후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요. 연말 금리 1회 인하로 점도표가 5.1% 잡혀 있는데 이것도 2회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을 좀 보면은 FOMC 위원 19명 중에 7명이 연내 1회 인하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4명은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예. 닐 카시칼이 이런 형들이겠죠. 뭐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7명은 한 번, 그 다음에 이건 중간, 그 다음에 2회 인하를 예상한 인원은 8명이다. 그러면 적지 않다고요. 2회가 적지가 않다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1회에서 2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오늘 CPI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좋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파월이랑 기자들 사이에 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기자들하고 파월 기자회견 당시에 막 주가 요동치잖아요. 근데 요동치는 것도 없었어요. 오늘 그래프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24개의 질문이 오갔습니다. 총.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여러 개만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퀘스천. 금리 전망을 보면 다수가 올해 1, 2회 인하 전망인데 1회하고 2회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연준 의장님? 금리 인하는 9월에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었고 저도 궁금했어요. 매 사이클마다 이거는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 이거 다 그냥 받아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건 어디서도 없는 자료예요. SEP 경제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전망치에 대해서 위원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 두세 가지 결과가 비슷해서 구별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뭐냐면은 결과가 비슷하다니까 1회 인하한다고 하거나 2회 인하한다고 하거나 사실은 비슷하게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좀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명에서 19명이 1, 2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 모두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렇게 직접적인 워딩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2회 인하도 가능하겠네. 시장에서 이런 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디테일이 없으면 1회니까 안 좋아. 시장은 혼조세야. 시장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 2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또 똑같은 얘기하죠. 파월 아저씨 맨날 하는 얘기. 데이터에 입각해 결정을 내릴 거고 완전히 금리 인하 한 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데이터에 입각할 것이다. 향후 회의 때 결정을 내릴 것이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인플레 데이터가 들어와야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말 2.8%의 PC 지표,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2.6에서 2.8로 올렸거든요. 오히려 인플레 전망치의 척도를 오히려 올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올렸냐라고 추가 질문을 하니까 이건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15명 정도가 1, 2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그럼 1회나 2회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수치 보고 2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오늘같이만 나와주면 괜찮다라고 지금 파월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시장이 받아들이고 나스닥 S&P 500이 신고가로 날아간 거죠. 자, 다음 질문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님, 금리 경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S&P를 보면 3월과 비교하면 달라졌어요. 근데 3월하고 경제 데이터가 지금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왜 이번에 점도표를 3회에서 1회로 하향했을까요? 이만큼까지 변화시킬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한 게 3월은 작년 데이터래요. 작년 하반기에 인플레가 완전히 막 완화되면서 올해 금리 막 6회 인하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상반기가 좋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정책 완화를 위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예상한 금리 인하는 내년에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 26년 S&P 전망은 3월과 비교하면 비슷하다. 하지만 오늘 CPI를 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다. 자, 중요한 얘기 나오죠. 오늘 CPI 보면 상당히 좋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입수되는 전망치가 중요하다. 어제 제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파월 아저씨 앞으로 데이터 볼 거다. 또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이런 게 나옵니다. 올해 한 번 금리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은 진전된다. 그럼 우리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질문 잘해요. 미국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소비자들이 궁금한 걸 금융 소비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걸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또 애매모호하게 뒤로 빠져.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봐야 될 거고요. 얼마나 인플레 진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노동시장을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계속 얘기해요. 파월은. 이제 남은 건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연준은 현재 물가 안정,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에 집중하고 있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고 있다고 보이고 물가 안정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과 같은 물가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예요? CPI 잘 나왔다고 또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FOMC 금리 1회 인하 전망인데 성장률 전망치는 둔화가 거의 없고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 안 했거든요. 연준에서.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잖아요. 연준 위원장님, 의장님. 인플레 전망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연말과 지금 조건이 안 달라지면은 금리 인하 왜 하는 겁니까? 금리 인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자, 보세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을 이와 같이 설정하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의 정책이 연준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약적이고 괜찮다라고 본인들은 인식하고 있고 이게 긴축적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결국에는 금리는 인하시킬 만한 룸이 생기는 거고 지금 물가도 떨어질 거고 노동시장도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우린 보고 있다 라고 바꿔 말하면 얘기한 거예요. 참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죠. 파월은.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은 또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는 금리 인하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워딩을 줬어요. 이게 워딩이에요. 이건 실제로 얘기한 걸 그냥 제가 받아친 겁니다. 일일이 타이핑한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성장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강력한 노동시장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금리가 낮아져야 이런 상황을 지원할 수 있겠죠. 아직은 조짐은 안 보였습니다. 수요가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보고 있지만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여기도 주택 때문에 난린가 봐요. 주택 질문을 4개가 나왔거든요, 오늘. 금리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동결하면 주택시장이나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문제 안 생겨요? 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금리가 크게 영향을 준대요. 주택시장은 복잡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을 위한 최대 행동은 인플레를 낮춰야 되는 건데 그래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거래요. 뻔한 얘기긴 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주택 공급 부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했어요. 파월 아저씨도. 모기지는 대신에 지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은행 시스템이 지금 견고하다고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해 줍니다. 작년 초에 중소은행사들 많이 날라갔잖아요. 얘네. 스트레스가 컸는데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을 세우는 데는 큰 역할을 했고 예방주사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은행 시스템은 좋은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자가 또 질문해. 연준 위원장님, 연준 의장님, 연출을 되돌아보면 어떤 데이터가 달라졌나요? 당신이 데이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에 대해서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에 대해 원치 않는 데이터도 우리는 보려고 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가 한동안 높았는데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그 상황을 주의 깊게 봤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약간의 후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올 초 1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인플레가 지속적인 2%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1분기의 지표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CPI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데이터는 올바르대요. 근데 1회기 때문에 향후가 중요하고 이렇게 몇 번 더 나오는지 이런 거 보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기자가 또 그랬어요. 그러면 3회 정도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점도표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 건데 그러면 3회 정도 이렇게 이번 CPI처럼 나오면 되나요? 그러니까 탁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횟수를 우리는 제한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앞으로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은 이런 게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 둔화가 있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일까?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얘기합니다. 전망한 것보다 더 빠른 둔화 모든 지표를 볼 것이다. 노동시장은
때로는 빠르게 냉각되기도 하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리스크 밸런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도 보고 있는데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정책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노동시장을 볼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예. 지금 같은 CPI가 나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보면서 예상과 다르게 과한 냉각이 보이면 우리는 반응하겠다. 노동시장 둔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건은 이제 노동시장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인플레 2%가 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는데 근원 PCE가 연말 2.8%다. 금리 전망이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일자리도 정상화되었다고 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여름에 그냥 이럴 거면 아싸라게 이게 진짜 이런 거예요. 이런 말투였어요. 여름에 그냥 금리 인하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게 해요. 약간 이런 거. 인플레 둔화 기다리지 말고 그냥 여름에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딱 잘라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알고 있다. 길게 기다리면 경제 활동과 실업률에도 악영향이 와가지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 한마디로 긴축이 너무 길어지면 악영향이 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빠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진전됐던 상황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의 리스크를 우리는 알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뻔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져야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냉각이 나온다면 가능할 것이다. 또 얘기해요. 예. 오늘 CPI는 그러니까 오늘 관건이 이거예요. 오늘 CPI는 좋았고 노동시장 냉각이 오면 더 빠르게 가능하다. 한마디로 향후 관건은 이게 2회를 할지 3회를 할지 그거는 노동시장 둔화에 달려있다. 현재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고 성장률을 볼 때 2%는 예상되고 실업률도 낮고 고용시장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말고도 많았는데 중요한 건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히 물가 관련해서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이번 CPI에 주거비가 CPI를,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파월 워딩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가 해석해 볼게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시차를 두고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시장은 그래서 이에 맞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점도표 1회 인하만 나왔다면, 이런 반응이 없었다면 시장은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시장은 이에 맞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특히 채권금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움직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이 4.330까지 급락했고요. 30년물도 4.486까지 급락했고요. 정책금리하고 연동되는 2년 만기 국채금리도 4.769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나왔는데 8월은 나가리예요. 근데 9월이 지금 관건인데 9월에 지금 어제 52.3에서 62.3, 그리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회 이상 인하할 확률이 62.6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면 9월이나 11월 혹은 12월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62.6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예요? 첫 번째,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냉각이 다시 한번 보이고, 2번, 물가지표, PCE나 CPI겠죠? 이게 좀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는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이룰 수 있고, 이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열려있고 1회라고 점도표가 찍혔다고 해갖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는 결론을 비슷하게 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없고 인하도 확실시된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